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세 가지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고 레가시 믿을 수 없으니까 유튜브를 보고 사법 카르텔에 대해서 장악돼 있으니까 내가 수사와 재판을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지도부는 대통령의 인식과 이 강경한 분들의 입장에 설 것이냐 아니면 면밀히 보니까 지금 침묵하는 다수 여론조사에 안 잡히고 있는 침묵하는 다수는 여기 동의하지 않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중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기 전혀 동의하고 있지 않다. 아예 응답도 안 하고 있는 침묵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다. 자, 그러면 이걸 성을 치를 수 있냐. 그러니 만일 조기 대선이 오면 후보들이 나와서 뛰어야 될 텐데 후보들에게 이걸 청소해달라고 할 수가 없다. 난장판이 됐는데 그러면 권성동, 권영세 두 분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 악역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더 어디로 놓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선거 이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그 물어볼 것도 없이 진다 이거예요. 오늘 권영세, 권성동 당내 투톱이 구치소로 접견을 나선다는 소식이 났습니다. 이제 인간적 도리다라는 이야기를 좀 강조했죠. 당 지도부 차원이 아니다라고 했으나 김재섭 위원 같은 경우는 아니 그게 어떻게 당 지도부가 한꺼번에 나가면서 인간적 도리를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보이겠느냐라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보시나요? 원내대표하고 비대위원장이 가는데 당 지도부 자격이 아니라 그러면 그 무슨 자격으로 가는 겁니까? 그 대통령이 나는 오늘 이 말은 대통령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산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제 기억으로 옛날에 민정수석 하던 조국 수석이 내가 오늘 이 메시지는 내가 민정수석으로서가 아니라 뭐 개인 자격으로 개인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거 개인으로 보질 않죠. 이거 국민들 전부는 그냥 지도부가 간 거로 봅니다. 지도부가 갔잖아요 지금.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가 갔는데. 같이 갔죠. 네, 그리고 그걸 비공개로 간 게 아니라 공개하고 알리고 갔잖아요.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이제 조기 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인용될 거다 기각될 거다 의견이 아직은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인용될 거다 그래 조기 대선 될 거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도 인정하니까 정권 재창출을 부탁도 했어요 의원들한테. 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수세에 몰려 있잖아요. 비상경험을 했고 대통령이 그래 탄핵됐고 구속됐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탄핵 심판 중이죠. 네. 탄핵 소추가 됐잖아요 지금. 네. 네, 그렇게 돼서 이런 얘기들이 바깥에 보수 유튜버들 때문에 법원에 난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문제가 중도층이 지지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판단을 지도부는 해야 됩니다. 비상경험과 부정선거 주장과 탄핵 기각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뭐 유튜버들의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세 가지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고 레가시 믿을 수 없으니까 유튜브를 보고 사법 카르텔에 대해서 장악돼 있으니까 내가 수사와 재판을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지도부는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은 이 대통령의 인식과 이 강경한 분들의 입장에 설 것이냐 아니면 면밀히 보니까 지금 침묵하는 다수 여론조사에 안 잡히고 있는 침묵하는 다수는 여기 동의하지 않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중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기 전혀 동의하고 있지 않다. 중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동의하고 있지 않지만 아예 응답도 안 하고 있는 침묵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다. 자, 그러면 이걸 성을 치를 수 있냐. 그러니 만일 조기 대선이 오면 후보들이 나와서 뛰어야 될 텐데 후보들에게 이걸 청소해달라고 할 수가 없다. 난장판이 됐는데 그러면 권성동, 권영세 두 분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 악역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더 어디로 놓고 다니잖아요 지금. 옛날에 2017년 자유한국당 대통령 선거 지고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으로 지고 미래통합당 총선 지고 널브러져 있죠. 그 뭐 광장에 있는 사람들 유튜버들 국회 난입도 하고 이거를 김종인 비대위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정리를 했잖아요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딱 대선을 치른 거잖아요. 그러면 지도부가 뭐 해야 됩니까? 그걸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애들을 결혼시켰어요. 딸을 결혼시키든 뭐 아들 결혼시키든 신혼여행 갔다 옛날 같으면 집에 들려서 하룻밤 자는 전통이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와 신혼여행 갔다. 집 청소는 해놓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어느 부모가 집 청소, 네 방이니까 네가 치워서 자라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정리 청소라 하면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아까 얘기를 다 했잖아요. 계엄에 대한 입장,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 탄핵에 대한 입장 다 얘기했잖아요. 그 문제를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장과 절원할 거냐 말 거냐.
그럼 정강훈 목사랑 같이 손잡고 갈 거냐? 보수 유튜브랑 손잡고 갈 거냐? 자, 근데 그거를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냐. 애매모호하다니요. 권영세 위원장은 설 선물 다 보냈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판이 있으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 언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법원에 난입한 사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 지난번에 백골단 기자회견은 어떻게 할 건지, 이 문제를 쳐낼 거 쳐내고. 아니 안 해도 된다니까. 안 해도 돼요. 제가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선거 이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그 물어볼 것도 없이 진다 이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죠. 그렇게 믿는 분들 후보 돼갖고 선거를 치르면 이길 수 있냐? 못 이길 거라는 게 저의 전문가적 판단이에요. 이걸 제가 객관적인 얘기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윤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해서 선거를 연패를 했잖아요. 총선 질 때까지 계속 강서구청장 선거부터 연패를 했잖아요. 그 주장대로. 자, 그러면 이 중차대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될 거냐? 판단을 권영세 위원장하고 권성동 대표가 해야 되는데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연장선을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편승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어떻게 이깁니까? 자, 그러면 그러는 와중에 우파만 있습니까? 이준석 이미 어저께 선언했고 한동훈도 곧 선언. 그럼 이제 중도로 이미 간 사람들 표 이 원심력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가서.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라는 원심력, 그다음에 광장이라는 원심력, 또 이쪽에 그 중도 쪽으로 움직이는 원심력을 잡으려면 구심력이 세야 되잖아요. 그게 투톱이 해야 되는 일인데. 심지어 여론조사에 여당 인사들 넣지 말아달라까지 공식 요청을 했어요. 마치 우리가 조기 대선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론조사에, 대선 유력 여론조사에 1대1 이런 거에 여당 인사를 넣지 말아달라라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조기 대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은 뭐 할 수 있는데 조기 대선 생각하지 않고 그거 안 하겠습니까, 언론이? 그런 주장은 저도 많이 해요. 대통령 임기 절반 넘어가기 전까지는 차기 대통령 그 지지율 조사는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근데 뭐 바로 해요. 1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문재인 정부 때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론조사에 넣어갖고 돌려요. 그래서 내가 국무총리를 넣어서 돌리는 것 이해한다. 장관을 넣어서 돌리는 것도 이해한다. 조국 장관 같은 거 넣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약간 그 정책 중립성이 중요한데 검찰총장, 대법관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분들은 안 넣어야 된다. 그 얘기도 제가 계속 하죠. 안 합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실효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지도부가 탄핵은 기각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글쎄,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전략적으로 보면, 그 법리적인 걸 떠나 전략적인 걸로 보면, 그냥 이 지도부는 국민의힘은 비상경 문제가 위헌적이어서 이게 위헌적인 것은 사실일 수 있는데, 그거는 헌법의 그 비상경 선포의 조건에 안 맞으니까 위헌적인 건 인정하겠는데 파면에 이를 정도냐? 이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게 내란죄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 탄핵도 탄핵 소추는 될 수 있지만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에 이를 정도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다. 그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이 주장과 법리적인 것과 무관하게 대중의 인식에서는 그 비상겹을 옹호하는 인식으로 비칠 거라는 거는 분명해 보인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법리적인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 두 분 다 법조이잖아요. 권성동, 권영세 그분들이. 근데 이게 법적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 대중의 여론의 영역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론조사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법적인 걸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탄핵 여론이 높다고 해서 탄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건 있는 실체지. 예. 그 실체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대응할 거냐를 생각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거냐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비판한다는 거예요. 보나마나 가면은 윤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얘기할 테고 기자들이 무슨 메시지가 나왔는지 얘기를 할 테고 그러면 지도부 입에서 윤 대통령의 이야기를 사실상 대변하는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이제 접견을 하고 나면은 당연히 기자들이 이 두 지도부 그거는 제가 딴 데서도 얘기했는데 네.
가려면 비공개로, 진짜 개인적인 거면 비공개로 갔어야 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갔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나올 때 아무 얘기도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물어보면, 오늘은 제가 거듭 얘기지만, 인간적인 관계로 왔다. 인간적으로 뭐 건강도 걱정이 되고 등등해서 그런 얘기 주로 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정말 최악의 경우인데 대통령의 말을 전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최악이다. 그게 최악인데 그 경우도 대통령이 나라 걱정도 많이 하고 당정도 하고 우려를 하시더라.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국민이 하나가 돼야 되고 뭐 당도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의 통합적 메시지면 전 전달을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심이 작동하지 않도록. 그래서 두 분께서 좀 잘 지도력을 좀 발휘해 주시면 좋겠다.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특히 당이 하나가 되는데 이런 정도는 되겠지만 예를 들면은 뭐 다른 메시지가 반국가 단체 나오는 순간.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여러 가지 우려. 뭐 예를 들면 젊은 청년들이 지금 거기 글에 나와 있는 것이 좀 뭐 걱정도 된다. 걱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약간 부추기는 거다.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메시지는 최악이죠. 그러면 중도층이 싸늘해질 겁니다.